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예. 전 세계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중요한 광물도 있고 농산물도 있죠. 그렇습니다. 뭐 콩, 음. 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근데 예를 들면 음. 콩을 브라질이 생산하는데 음. 브라질산 콩을 뭐 예를 들면 중국이 수입을 안 한다. 나 니네랑 저 사이 안 좋아서 안 해. 라고 하면 그럼 브라질이 당황스러울까요? 아니면 어차피 인류가 먹고 살아야 할 콩은 정해져 있고 콩이 여기저기 남는 것도 아닌데 좀 다른 데 내면 된다. 그래, 중국이 브라질산 콩을 안 사가면 그럼 어디서 사갈 거야? 인도산 콩 사갈 거야? 그럼 그동안 인도산 콩 쓰던 데는 어디야? 거기다 브라질산 콩 팔면 되지. 굳이 그런 짓을 굳이 왜 하니?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좀 바꾸는데 약간 불편함은 있겠죠. 불편한 정도는 있겠으나 이 생필품이고 꼭 필요한 거면 어떻게든지 아쉬운 놈들이 찾으러 오겠지. 물론 파는 사람도 불편하지만 그래서 그런 짓을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예. 그래도 우리는 서로 기분 나쁘면 이런 거 저런 거 서로 안 사고 그러죠. 예. 미국이 네. 러시아산 우라늄에 대해서 안 산다 이제. 똑같은 짓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러시아는 그 우라늄을 팔 데가 없을까? 궁금한데. 할 때도 없을까도 문제고. 그 갑자기 지금까지 잘 하다가 왜 그랬는지도 궁금하고. 러시아랑 사이 안 좋아진 지는 이미 좀 됐는데. 아유, 미국과 러시아가 사이 좋았을 때가 어딨어요. 네. 그래서 왜 지금 또 이게 갑자기 나왔는지 등등등 좀 궁금해서 네. 자원 전문 기자 네. 거듭나고 있는 예. 농민의 아들에서 자원의 아들로 거듭나고 있는 네. 김상훈 기자를 모시고 네.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제 아빠가 맞네요. 네. 아빠가 많아요. 아들이 많아. 되게 어울려. 모모의 아들. 모모의 아들. 되게 어울려. 지난번에 감사합니다. 김상우 기자 나와서 구리가 모른다고 할 때 네. 그때 구리 뭐라도 사뒀으면 또 네. 뭐 좀 짭짤하게 먹는 건데. 그러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미국이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네, 오늘은 우라늄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우라늄 수입 금지 법안에 서명을 했다. 이런 기사가 전해졌는데 한국에는 그렇게 막 비중 있게 다뤄지진 않았습니다. 예.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 가서 조금 차분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튼 아까 그 안 대표 말씀처럼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근데 그때 그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천연가스 다 수입 금지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뭐 전 세계에 있는 서방에 있는 자유주의 국가들 다 동참을 하게 했고. 예. 근데 뭐 석유 같은 경우는 상한제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되게 뭐랄까 강하게 제재를 했는데. 근데 우라늄에 그때도 대해서는 미국 의회에서는 우라늄도 러시아산 쓰지 말아야 된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꾸준히 2년 동안 계속 있어 왔고. 예. 미국이 원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우라늄도 가장 많이 써요. 예. 그래서 미국이 원래 그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을 쓰는 게 본인들이 쓰는 우라늄의 한 4분의 1 정도 돼요. 28%니까. 오, 맞네요. 굉장히 네. 많이 쓰죠. 음. 사실 미국이 이만큼 그 어떤 그 자원에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품목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에 의존을 했다고 하는 건데 뭐 그래서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예요.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은 러시아산 우라늄을 계속 사다 썼어요. 그 이후로도 얼마 전 지금까지 계속 사다 써오고 있죠. 제재는 제재대로 하면서 자기들 필요한 건 또 갖다 쓰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제재하는데 본인들이 사다 써야 나 안 되는 불편한 거를 건 제재를 안 제재하고 했던 제재했다가 내가 불편하면 제재 안 하고. 겁니다. 뭐 새삼스럽게 그렇습니다. 뭐 새삼스럽게 굳이. 그래서 그때 평가는 못하는 거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일단 한 거니까 예. 뭐가 달라져서 그런 건지 그러게요. 뭐가 달라졌나 그렇죠. 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명을 드리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게 SMR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형 원자로. 그때도 SMR 소형 모듈 원자로가 있기는 했지만 예. 지금처럼 굉장히 어떤 각광을 받는 그래서 뭐 전 세계가 다 강대국들이 SMR 개발하는데 조금 열을 올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다. 뭐 이런 건데 SMR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국의 입장이 달라진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나 차분히 설명을 조금 차분 드릴게요. 설명을 들어보죠. 네. 일단 하나씩 나오겠죠. 미국에도 우라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미국이 뭐 없는 게 그만 없는 그 얘기하지 마. 있습니까? 미국에는 없는 거 얘기해 주세요. 없는 거. 일단 우라늄이 많진 않아요. 있어. 있긴 있는데 많진 않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우라늄을 지금 캐고 있는데 예. 여기 보시면 매장량이 6만 톤쯤 돼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호주가 뭐 압도적으로 많이 있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근데 소비량은 꽤 된단 말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라늄은 원전에만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원전이 많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생산량은 그게 한참 못 미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장은 돼 있는데 안 캔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우라늄 강산도 있는데 캐기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캐지도 않고 실제로 자급하는 우라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냥 사다 쓴다. 맞습니다. 그래. 뭐 그렇죠. 그리고 비상시에는 안 팔면 또 우리 거 캐다 써야 되니까. 그렇죠. 석유도 네, 석유도 오랫동안 그랬어요. 안 캐고 계속 냅뒀다가. 뭐 그렇죠. 네, 근데 안 있는데 안 캐진 캔다. 않았죠. 안 캐진 않았고 조금 줄였던 건데 잠깐 슬라이드 그 보여드리면 기분 얼마나 좋을까요? 땅에 있는데 안 캐. 이거는 나중에 쓰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땅에 있어. 이재용 부회장 현금 서비스 받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지. 내 돈은 있지만 일단 뭐 딴 데서 가져오자. 아니, 근데 그 미국이 우라늄 매장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설명을 예. 드렸지만. 여튼 그래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 자국에서 그 우라늄을 생산하는 비중이 꽤 됐단 말이에요. 한 예. 4천만 파운드 정도를 생산을 했었으니까. 근데 꾸준히 줄어들죠.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그다음에 지금은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고 대신 대부분에 다 이렇게 수입해서 쓴다. 예. 이런 건데 사실 그렇게 뭐 러시아산 비중이 높진 않아요. 이렇게만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처럼 이게 나오잖아요. 무슨 막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우라늄 산화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라늄이 광석 형태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 원광을 캐서 잘게 쪼은 다음에 이제 거기서 우라늄만 따로 추출한 원광이라고 하는 걸 뽑아요. 예. 그 원광을 수입해서 정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우라늄 정광만 놓고 보면 러시아산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실제로 러시아가 그 우라늄을 그렇게 많이 우라늄 정광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네. 예. 근데 미국은 뭐에 의존해 있냐면 농축 우라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우라늄은 원자로에 들어가기까지 한 3번의 단계를 거칩니다. 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되는데 광산에서 원광을 캐요. 예. 원광을 캐면 이걸 잘게 쪼아서 정제를 합니다. 그게 2번 노란색 그저 맞습니다. 카레가루처럼 되어 있는 게 정광이에요. 그렇죠. 옐로 케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8산화 3 우라늄이라고도 표현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산소를 붙여가지고 우라늄을 따로 수출을 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 정제를 하게 되면 이게 정광인데 이거를 육불화 우라늄이라고 하는 걸 변환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 농축 우라늄으로 농축을 하는 건데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건 핵 분열이잖아요. 네. 근데 자연 상태에 있는 천연 우라늄은 그 원자 구조가 이렇게 핵 분열이 잘 일어나는 원자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238, 우라늄 235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라늄 235라고 하는 게 조금 불안정하고 가벼워서 이게 핵 분열에 쓰이는 그 우라늄 원자인데 순수한 우라늄. 맞습니다. 천연 우라늄에서 순수한 조금 걸 안정적인 깨내고. 우라늄, 안정적인 우라늄 238 얘는 핵 분열이 잘 일어나지 않는 예. 이 안정적인 우라늄이 99.7% 정도가 돼요. 3%. 그리고 0.7% 정도만 핵 분열이 되는 그 우라늄 235라고 하는 원자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이걸 핵 분열을 잘 시키려면 핵 분열이 잘 일어나는 우라늄을 농축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천연 우라늄을 변환시켜서 농축하는 과정까지 다 끝나고 나야 우리가 원자로에 들어가는 농축 우라늄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전 세계 농축 우라늄 공급망에서 40%를 지금 러시아가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전체 쓰는 농축 우라늄의 28%를 러시아산을 갖다 썼다는 거고. 농축하는 공장이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습니다. 그게 원자력 발전소에서 농축하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농축한 우라늄을 태워서 핵분열로 전기를 만드는 게 원자력 발전소. 우라늄을 농축하면 그게 핵폭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농축을 많이 하면? 농축을 많이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원전에서 쓰고 있는 그 원전의 우라늄 연료 다발 네. 농축 우라늄은 4.5% 정도예요. 이걸 저농축 우라늄이라고 하거든요. 전체 그 녀석 중에 봉에서 4.5%만 순수 우라늄이 4.5. 순수 우라늄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핵 분열이 잘 일어나는 우라늄 300 아.
235, 300? 230. 235. 그렇죠. 예, 238. 235의 235. 농도가 5%라고 합니다. 네. 아, 예. 그 퍼센트로 나누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그걸 20%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핵폭탄이 됩니다. 아, 그럼 핵폭탄 되기 전 수준으로 농축하는 걸 만들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파는 거군요. 러시아는. 그렇죠. 맞습니다. 예전에 핵 개발도 많이 했으니 우리는 그렇죠. 농축 기술이 많아. 맞습니다. 뭐 그런 건가 보네요. 이게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건데 그 농축 기술이 많다 혹은 뭐 잘 만든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예. 사실 이거는 미국이 용인한 질서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예. 사실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본인 나라에는 우라늄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우방국인 캐나다에도 많이 있고 실제로 우라늄 그 산화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곳은 캐나다거든요. 예. 그러니까 캐나다도 있고 호주도 있기 때문에 우라늄의 정광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근데 뭐랄까 미국이 왜 이런 질서를 용인을 했냐면 1990년에 그 소련이 붕괴를 했나요? 예. 그때 붕괴하고 난 다음에 서구권에서 가장 중요했던 지상 과제가 뭐냐면 소련의 핵탄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근데 이 핵탄두를 해체를 하려면 예. 이 농축 우라늄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미국 상무부랑 러시아 정부랑 협정을 맺습니다. 예. 니네 농축 우라늄을 핵탄두에 쓰지 말고 우리가 사줄게. 아. 그러니까 핵폭탄으로 가는 우라늄까지 만들지 말고 그거를 그냥 농축 우라늄 이미 만드는 핵폭탄도 있고 예.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우라늄을 농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사줄 테니까 핵폭탄에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협정을 맺고 실제로 1995년에 첫 번째로 핵폭탄에 쓰는 우라늄을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보낸 다음에 20년 동안 계속 사왔던 거예요. 미국이 미국이. 러시아제를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 소련이 붕괴하고 난 뒤에 러시아의 핵폭탄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농축 우라늄은 어딘가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에 쓸 테니까 우리가 사갈게라고 해서 당시에 그 로사톰이라고 하는 회사랑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미국 정부의 대리 단체라고 하는 센트러스라고 하는 회사가 서로 합작해서 그 합작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센트러스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 상업 원전들에 가서 이제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예. 야, 니네 연료다발 필요하지? 우리 농축 우라늄 있으니까 사갈래? 그래서 계약이 되면 로사톰이 농축 우라늄을 보내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20년 동안 써왔어요. 그래서 2013년까지 계속 그렇게 러시아산 우라늄을 갖다 썼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우리가 가져다 쓴 우라늄 때문에 러시아의 핵탄두가 핵폭탄 2만 개를 우리가 처리를 했다라고 아.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한 20년간 2013년까지 그렇게 계속 써오다가 그 뒤에도 똑같이 계속 써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 협정은 끝이 났는데 협정이 끝난 건 아니고 그 민간 기업들이 사가는 의무화된 이런 협정은 끝이 났는데 예. 계속 협정을 갱신해가면서 그래서 뭐 20%, 뭐 24%, 15% 이런 식으로 계속 협정을 갱신해가면서 계속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을 가져다 써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냐면 냉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질서를 미국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냉전의 종식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러시아산 우라늄을 계속 미국이 써왔던 거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나라는 핵폭탄을 가진 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기업도 4곳밖에 없거든요. 로사톰, 그다음에 영국이랑 독일이랑 네덜란드가 합작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예. 여기 하나, 그다음에 프랑스의 회사 하나,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4곳밖에 없는데 이 4곳이 있는 나라들은 굳이 러시아산을 사다 쓸 필요는 없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을 계속 써왔던 거죠. 근데 안 샀으면 러시아가 농축해서 지들이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핵폭탄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빨리빨리 나오는 대로 자꾸 빼줘야지. 그렇지. 맞습니다. 그런 그렇지. 느낌이네요. 그렇죠. 돈 주고 그런 그냥 느낌이죠. 가져온 셈이네. 어차피 필요하니까 농축 우라늄은 우리도 필요하고 다른 그 서방의 다른 나라들 그렇지. 원자력 네. 발전하는 나라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산 우라늄이 31%나 됩니다. 사다 쓰는 우라늄 게. 사다 쓰는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쟤네 러시아산 우라늄 좀 좀 니네가 써. 좀 사다 써라. 이왕 살 거면 쟤네 저기 거 계속 사줘라. 만들어서 쌓아놓으면 맞습니다. 나중에 저걸로 또 뭐 만들지 몰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랬겠죠.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고착화된 구조였던 건데 예. 근데 이게 이번에 갑자기 확 바뀌는 거죠. 왜 바뀌었어요? 미국이 이제는 마음을 바꾸면서. 이제는 괜찮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조금 뭐 의문스럽기는 한데 예. 이제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제가 조금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최근에 우라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잠깐 슬라이드 요즘 보여드리면 우라늄 가격 진짜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뭐 요 정도예요. 보통 우라늄 가격이 요 정도 수준, 그러니까 1파운드당 뭐 25달러.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장기 평균 같은 가격인 건데 지금은 예. 그 한 아이고야. 3배, 4배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예.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러시아산 우라늄 많이 가져다 쓰면서 돈을 많이 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에서 우라늄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1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아는 화석연료 발전 있잖아요. 천연가스라든지 석탄 이런 것들은 원료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저희가 전기 요금이 많이 오르잖아요. 예. 거기는 원료의 비중이 차지하는 게 뭐 70에서 80%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지난해 미국이 그 러시아 로사톰한테 농축 우라늄을 사오면서 지불한 가격이 1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이미 좀 줄이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조금 줄어들긴 했죠.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지키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전체 쓰는 우라늄의 4분의 1 정도를 러시아산을 갖다 씀에도 불구하고 예. 1.5조 정도밖에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우라늄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발전에서 우라늄이 차지하는 원가는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용 때문에 러시아산을 줄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그 2022년이랑 지금이랑 놓고 봤을 때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 예. 조금 에너지 발전원의 어떤 그 미래라고 해야 자립. 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 거죠. 2022년만 하더라도 사실 그때는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었고 예. 이제 그런 다음에 천연가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전을 막 이렇게 떼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처럼 최근처럼 조금 전력의 수요라고 하는 게 급증하지도 않았었던 때고 예. 근데 딱 지난해부터 대두가 되는 게 전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제 원전을 많이 돌려야 된다. 그 중에서도 SMR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AI가 막 발전을 하면서 전기가 너무 부족해. 봤더니 옆에 붙일 발전소가 없어요. 그래서 SMR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예. MS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픈 AI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SMR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 데이터 센터 AI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바로 그 옆에 SMR을 붙이겠다. 예. 이게 가장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컨셉이 요즘 논의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SMR에 들어가는 거는 농축 우라늄 중에서도 고농축 우라늄이에요. 5% 이상 압축 농축한 5에서 20%까지 농축한 우라늄을 넣어야 되는데 더 고농축을 넣어야 돼요? 지금 저희가 기존 원자로에 기존 원전에 들어가는 건 5% 미만이에요. 저농축 우라늄이라고 하는 건데 예. 훨씬 더 압축해서 농축해서 이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SMR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농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연료의 효율은 높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폭발이 잘 되니까 열이 잘 난다. 그러니까 핵분열이라고 고농축이니. 하는 거는 당연히 핵분열할 수 있는 우라늄 235 원자가 많이 농축돼 있으면 많이 농축돼 있을수록 당연히 더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질 텐데 예. 많이 농축하지 못했던 이유가 기존 원전에서는 이게 많이 농축하게 되면 안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 그 전 세계 원전 안전 규제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원자력 규제청에서도 8% 이상은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딱 그 규제선을 두고 있는데 예. 그래서 보통 지금은 저희가 한 4.5 정도에 맞춰놓고 있는데 예.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4.5에 맞춰놓은 농축 농도를 4.5에 맞춰놓은 그 연료봉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이게 4년 정도 탄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거를 8로 높이게 되면 2배로 높이게 되면 8년으로 늘어납니다. 아. 효율도 좋아지고 오래 쓸 수 있다는 더 거죠. 오래 쓰고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근데 근데 안전 문제가 있고 지금 안전 때문에 못했던 건데 차세대 원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안전 규제를 강화해서 폐쇄형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작은 애들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는 그 고농축 우라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 그거는 고농축 우라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무조건 그러니까 전농축을 넣어도 되는데 그럼 효율이 잘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실증을 받고 있는 10개의 SMR 모델 중에서 예. 전농축 우라늄을 쓰는 건 테라파워 뉴스케일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뉴스케일이 전농축 우라늄을 썼던 이유는 뭐냐면 빨리 해서 빨리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단 전농축을 해본 겁니다. 예. 나머지 9개는 다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 거거든요. 아. 근데 전 세계에서 이 고농축 우라늄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로사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시대가 SMR로 확 바뀌는 건데 예.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어. 우리가 빨리 이 연료의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을 확보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미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걸 준비를 해오고 있긴 했습니다. 예. 해왔는데 이게 SMR이 확 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 겨울 11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합작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센트로사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 지난해 그 미국에서 최초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서 미국 정부에 납품을 합니다. 60kg밖에 안 되는 시범 생산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이제 우리가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상업적 기반을 확보를 해놨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러시아산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을 쓰지 않고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러시아산 우라늄을 쓰지 않겠다라고 수입 금지를 하게 된 거죠. 야, 근데 지금까지 러시아산 우라늄에 굉장히 의존해 있는 구조였는데 네. 지금부터 안 받으면 그래도 좀 기반을 훨씬 갖춰 놓고 자 이제 너희는 안녕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수입 금지라고 법이 통과돼 수입 금지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모든 원자재가 그렇지만 이게 장기 계약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장기 계약할 때 이미 계약했던 물량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미국 법안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5년 동안은 임시 면제다. 앞으로 5년 그러니까 이후에 앞으로 금지하겠다? 계약하는 물량 그게 수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5년 동안 이미 계약했던 물량은 이미 임시 면제했으니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쓸 수 있는 그 우라늄의 양을 비축을 해놓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민간 상업 그 시설들이 비축해놓은 양을 다 따지면 한 3년 정도 쓸 물량이 이미 있어요. 예. 이미 있기 때문에 지금 수입 금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러시아산 그 우라늄이 들어오지 않거나 그것 때문에 수급에 불안이 생기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5년 뒤라고 하게 되면 사실 SMR이 언제 진짜 정말 상용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5년 뒤면 한 발자국 훨씬 더 앞에 가까이 닿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필요한 거는 고농축 우라늄인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건 저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미국산 그 고농축 우라늄을 쓸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놔야 얘네들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고 기술도 개발을 하고 충분히 서플라이 체인을 갖춰놓고 그때 요이 땅에서 달려갈 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SMR 앞으로 SMR 같은 걸 써야 되는데 네. 그걸 하려면 그 밑에 원자재까지 러시아에 의존하는 이런 구조는 안 된다. 맞습니다. 우리 내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자,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자. 5년 이후에는 러시아산은 안 쓸 거야. 그런 플랜인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럼 SMR을 쓰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걸까요? 그렇죠. SMR은 사실 이제 원전은 무조건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원전 다음이기 때문에 이미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이 거의 다 돼 있고 이제 상용화 단계잖아요. 미국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천연가스 미국도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천연가스는 이 원료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전기 요금 자체가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안정적인 그 발전원은 아닌 거죠. 그런데 원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안전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랬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땅덩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뭐 AI 센터 이런 데 바로 붙여버리면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SMR은 굳이 왜 우리가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는 발전원이 되는 거죠. 특히나 AI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뭐 풍력 발전소 그다음에 저기 뭐죠? 그 태양광 발전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발전소 세우는데 돈은 덜 들겠지만 그 부대 시설 인프라를 갖추는데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 SMR이 본인들이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는 데다 앞으로 무조건 이 길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동안 전 세계에 공급하던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게 참 그 뭐 어려운 건데 공급 과잉이네 진짜 그러면. 공급 과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굳이 SMR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전 세계에 지금 원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은 미국이 가장 많이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중국이지만 중국이 원전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잖아요. 네.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서 원전을 짓는 건데 새로 들어서는 원전들이 일단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농축 우라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게 저농축이든 고농축이든 예. 필요하고 그다음에 SMR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우라늄도 향후 5년 뭐 10년 뒤에는 또 수요로 같이 이렇게
들어올 테고. 예. 그 다른 나라에 팔면 된다. 러시아는 앞으로 SMR 수요도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테니까. 맞습니다. 그 원유처럼 러시아산 원유 제재하니까 싼 값에 팔듯이 러시아는 또 그런 식으로 하겠네요. 뭐 중국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원전을 많이 만들게 되면 본인들도 농축은 하겠지만 그 중국도 원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면 어찌됐든 딴 데서 원광을 사오거나 농축 우라늄을 사와야 되는데 그럴 때는 뭐 충분히 뭐 러시아산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언제부터 안 산다는 거예요? 러시아산을 미국은? 이미 5년 법에 이후. 서명됐기 때문에 수입 금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수입 금지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계약을 해서 들어오던 물량을 못 들어온다 이게 아니라 새로 계약을 해서 계약해서 가지고 오는 물량은 안 된다는 거고 이미 계약을 해서 오고 있는 물량은 5년간 임시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 애는 계속 들어오는 거죠. 지금부터 계속 줄이겠다는 계속 뜻이네요. 줄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농축 우라늄 서플라이 체인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러시아의 그 핵탄두를 없애기 위해서 그 자발적으로는 아니지만 그걸 가져다 쓰다 보니 미국 내부에서 서플라이 체인이 사라졌던 건데 예. 이제는 그걸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이야,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네요. 지금은 이제 안보, 그러니까 러시아가 핵폭탄 개발하는 게 하여튼 무엇보다 제일 싫어. 우리 국내 산업이 죽더라도 그건 진짜 꼭 막아야 그건 돼. 어떻게 보면 뭐 라는 생각에서. 지구적인 네. 과제니까. 그건 모르겠고 너희는 핵폭탄 만들든 말든 일단 우리 산업을 살려서 우리가 이제 다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이 완전 바뀐 거네요. 그리고 미국이. 그 뭐 전략이 국내에서 공급망을 갖추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지난해 12월에 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때 예. 따로 5개 국가가 만났어요. 어.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어. 네덜란드가 아니군요. 프랑스, 일본 예. 이렇게 5개 국가가 만나서 앞으로 우리 5개 국가가 전 세계 그 우라늄 농축 시장의 50% 정도를 감당을 할 정도로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러시아랑 중국은 배제하고 서방 진영에서는 우라늄 서플라이 체인은 우리가 다 감당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라늄뿐만 아니라 옛날에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랑도 전 세계가 친하고 러시아는 뭐 많이 친하고 유럽의 웬만한 에너지 다 러시아가 공급해도 아무 문제 없었던 그런 시절에는 그냥 다 러시아에서 사다 쓰지 뭐 하다가 러시아랑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러시아가 안 팔면 우리가 답답해지는 게 뭐냐부터 생각해서 이제 각자 자급자족을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SMR이 굉장히 중요하게 변하면서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사실 원전은 굉장히 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발전원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아예 전세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상황이 바뀐 거에 대한 이제 준비 플러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러시아는 키워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예 편이 갈리는 거죠. SMR이 러시아? 등장하지 않았으면 네. 계속 미국의 원자력 발전은 러시아제 우라늄으로 사다 쓸 계획이었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고농축 우라늄을 농축하는 기술 자체가 예.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핵탄두가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20% 이상으로 농축하는 기술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그걸 상용화해서 대중들이 상업적으로 쓸 수 있을 만한 기술, 그다음에 대량 생산 설비 이런 것들만 없었던 거고, 근데 그걸 갖추는 게 사실 그렇게 시간의 문제인 거지 어려운 난제는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러시아산을 가장 계속 가져다 썼다는 이유는 뭐냐면 원전은 앞으로 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판단 하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그런 판단 플러스 원료비가 얼마 들지 않으니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쓰는 그 만들었으나 사다 쓰나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올라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러시아가 굳이 미국한테 그걸 안 팔 이유가 뭐가 있겠냐? 맞습니다. 이제 지금 상황이라도 SMR만 아니었으면 러시아는 그렇죠. 앞으로 계속 팔 거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SMR은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한데 요거는 고농축 우라늄이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공급망이 닫힌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본인들의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농축 우라늄은 러시아 말고는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현재. 요 서플라이 체인은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미국이 기존 원전은 러시아가 4분의 1 정도만 담당하니까 맞습니다. 러시아가 행패 부리면 나머지 세 나라들한테 사다 쓰거나 그렇죠. 하면 되는데. 급하면 미국에서 조달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SMR을 돌리기 위해서는 오로지 러시아에서만 사와야 되는 문제가 벌어지니 그렇죠. 저놈들이 이걸 무기화할 수 있다. 네. 애초부터 그냥 우리가 만들자. 그렇죠. 이제 안 쓸 것도 아니고 말 되네. 간단하게 정리가 되네요. 재밌는 이야기네.
이게 굉장한 불신 비용이네요, 사실은. 뭐 그냥 그렇기도 가져다 한데. 쓰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더 쌀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기도 한데 사실 에너지 패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원전이 그렇게 주력 발전원으로 자리 잡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미국이 필요 그런 없을 비용을 텐데. 들어가면서까지 불필요한 걸 하지 않았을 텐데 어. 이제 SMR이 이렇게 주력 발전원으로 올라갈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야, 그 말은 반대로 사실은 SMR을 본격적으로 쓰느냐 아직 아니다. 기술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네. 상업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철회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맞습니다. 근데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산을 안 하기로 했다는 건 말씀하셨던 대로 SMR을 진짜 진심으로 이제 쓰겠어라는 전략적 방향에 섰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진짜 정말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안이라고 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SMR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그 치명적인 단점이 있잖아요. 예. 특히나 그 AI 센터, 데이터 센터 같은데 들어가는 전력 공급원의 그 발전원은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그래 그래서 SMR 밖에는 답이 없다. 그 신재생 에너지는 그 간헐성 때문에 못 쓰고 맞습니다. 물론 큰 에너지 저장 장치를 달아가지고 24시간 일정하게 공급을 하면 된다 치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죠. 수소 아니면 SMR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죠. 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라늄 가격은 앞으로 그럼 더 오를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라늄 우라늄 가격 아까 전에 차트도 보여주셨는데. 우라늄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왜냐면 우라늄 수요가 늘어나니까. 근데 반면에 우라늄 가격이 오르게 되면 공급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SMR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은 지금은 러시아만 만들고 앞으로는 미국도 만들어서 미국은 지들이 쓸 거고 그럼 우리나라는- SMR 하고 싶은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 아니면 미국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렇지. 괜찮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신냉전이라고 달았던 건데 지금 미국이 서방 국가들 중에서 5개 국가를 콕 집어서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예. 그 면면을 보시면 핵을 농축할 수 있는 나라는 몇 개 안 됩니다.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나라들이죠. 있는 나라. 예. 근데 이 5개 국가 중에는 핵폭탄이 없는 나라 캐나다, 일본이 들어가 있어요. 그 5개 나라가 무슨 나라들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전 세계 그 고농축 우라늄의 공급망의 50%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5개 국가. 우리가 만들게 지금은 러시아만 만들지만 그렇죠. 이게 미국이 그걸 선언을 하면서 밑에 딸려 있는 4개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네 나라에서도 앞으로 같이 우리 같이 만들어서 투자해가지고 같이 공급망을 만들겠다. 그 나라가 미국이랑 그 나라 미국, 캐나다, 일본,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SMR 못 만들어요? 만들 수는 있죠. 어떻게 써요? 그럼? 연료를 사와야 되는 거죠. 요 나라들에서 네. 요 얼라이언스에서 사와야 된다. 맞습니다. 어느 날 안 주면 우리나라는 그걸로 전기 만들다가 전기 못 만드는 우리 거네요. 오늘 안 주면 러시아로 붙어야지 뭐. 하기야 러시아 가까우니까. 안 준다 그러면 러시아에 근데 붙어야지. 그게 좀 방법이 냉- 사실 있겠습니까? 뭐 미국이 우리한테 안 팔진 않겠지만 예. 사실 우리도 그 공급망 안에 끼어서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예.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핵 농축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기야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돌리는 우라늄도 미국에서 사다 쓰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에서 사다 쓰는 거죠? 러시아에서도 사다 쓰고 우리는 하겠죠. 우라늄 정광을 사다가 핵 농축을 할 수 있는 러시아 같은 나라에 가서 농축을 해달라고 해서 다시 농축하면 다시 가져와야 돼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어쨌든 미국이 서방 진영 중심으로 질서를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이번에 한 건데 예. 그 안에 일본도 들어갔고 캐나다도 들어갔는데 다 핵이 없는 나라고 일본은 농축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게 상업용으로 활용을 못하고 그냥 공장만 있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우리나라는 거기 안에 못 들어갔기 뭐라?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는 그럼 일본은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었어요? 비핵 국가 중에는 유일하게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한국은 미국에서 사다 쓰고 일본은 자기들이 농축해서 쓰고 그랬다는 거죠? 전체 다 본인들이 수급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물론. 있는데 어쨌든 기술은 있었다. 농축은 공장도 했다. 있어요. 공장도 있었고. 네. 우리도 뭐 일부 좀 해달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원자력 협정상으로는 핵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예. 근데 다만 미국이 허락을 해야 된다라고 단서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핵폭탄만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5%, 20%는 금방 가고 20%, 20%는 또 금방 간대요. 예를 들면 그 정말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면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 수는 그럼.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는 미국이 절대 용인해 줄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장 인류의 가장 최근의 세계 대전이 2차 세계 대전인데 네. 그 당시 전범 국가들이 다 핵 농축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게 독일 한다고 그랬죠? 독일은 이제 안 하죠. 독일은 논의가 안 없었기 하고, 일본은 때문에. 하는데 독일은 독일은 안 하고. 독일이 지분을 투자한 그 기업에서 핵 농축을 합니다. 골 때리네. 우리는 그럼 어디랑 친해야 돼요? 러시아, 일본, 미국. 뭐 미국이랑 친해야죠. 뭐. 미국의 어쨌든 원자력 협정도 개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예. 미국을 어떤 방식으로든 굉장히 쳐서 그 공급망 안에 들어가야 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죠. 세상에 이런 것도 앞으로는 그 얼라이언스에 빠지면 큰일 나겠네요. 우리도. 맞습니다. 결국 이제 에너지를 어디서 사오느냐. 우리나라는 에너지 못 사오면 굶어 죽는 나라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석유가 가장 문제였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석유는 중동에서도 사오고 미국에서도 사오고 뭐 베네수엘라에서도 사오고 여기저기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이제 친환경 에너지와 원자력으로 되면 네. 원자력 어디서 사오느냐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왜 지금까지는 미국이 용인해준 질서 때문에 우리가 국지전으로 조금 우라늄의 수급이 생긴 상황은 있었을지언정 우리가 구하지 못한 적은 없었는데 야, 앞으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사올 만한 곳이 더 줄었네. 석유는 여기저기 많아서 그래도 열심히 하면 그래서 되지만 많은 분들이 우라늄 정광 가지고 이렇게 막 보시는데 사실 예. 우라늄 정광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많다. 농축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야, 김상우 기자 인사이트가 있네. 있다니까요. 야, 잘 배웠네요. 미국은 그렇다. 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나아갈 길. 뭐 미국의 그 미국이랑 공급망에- 친하자. 미국의 공급망에 넣어달라고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현재 당장 만들긴 어려우니 조달이 끊기지 않도록 망을 다양화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현재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러시아가 하면 안 그 된다고 공급망에 하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쪽에도 발을 걸치고 저쪽에도 발을 걸치고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SMR도 쉽게 보급되기가 어렵겠구나.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네요. 아, 그건 또 고농축을 써야 되는구나. 네. 야,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